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오늘은 2월 저희 집 가계부 정산을 해보려고 해요. 2월에는 꼭 예산을 맞춰 쓰리라 다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예산에 맞춰 쓰려면 가계부 정산을 자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썼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야 더 아끼게 되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정말 그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과는 다르게 2월에도 가계부 정산을 자주자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랬더니 어찌나 불안불안하던지 돈을 얼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불안한 그 마음 아세요? 아무튼 그런 한 달을 보내고 드디어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저희 집은 2월 한 달 예산을 맞춰 썼을까요? 먼저 공유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가계부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25년에는 개인적인 가계부 포맷을 조금 변경했어요. 아직 이 포맷으로는 조금 몇 달 더 써보면서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보실 때 기존 가계부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매달 예산을 짜는데요. 크게 고정비랑 변동비로 지출을 나누고 있고 대출 원리금은 가계부에서 제외했어요. 그래서 월급에서 마치 대출 원리금이 원천 징수가 되듯이 급여에서 대출 원리금을 아예 제외한 금액을 시작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에는 우선 자녀 교육비가 포함이 되고요. 포션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모님께 들어가는 용돈과 통신, 구독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변동주머니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변동주머니 비용은 좀 들쭉날쭉한 변동비들에 대한 주머니를 마련해두고 매달 고정비용으로 그 주머니에 돈을 입금해서 쓰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변동주머니 항목에 관리비가 있는데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집도 1월 달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서 거의 50만원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월 관리비는 한 30만원 정도가 조금 넘었었어요. 매달 금액이 들쭉날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한 항목들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달에 비해서 몇십만원을 더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고 해서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1년치 내역을 한꺼번에 쭉 뽑아보고 한 달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고정적으로 모아서 관리하게 됐어요. 관리비의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 매달 평균이 한 3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관리비 주머니에 매달 이체를 해두는데요. 그리고 나서 관리비는 이 통장에서 직접 빼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들쭉날쭉한 금액은 이 주머니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가계부에도 항상 35만원씩만 고정적으로 관리비가 나가니까 돈 관리하기가 편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변동주머니 항목이 몇 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관리비, 자기개발비, 여행비, 세금, 경조사비 이렇게 고정금액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정비는 이 위쪽에 따로 계산을 해둡니다. 그리고 매달 열심히 관리를 하는 항목은 변동비예요. 매달 예산을 짜고 그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달 실적 보여드릴게요. 따란! 네, 이번 달에도 5만원 정도 오버가 되었어요. 정말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선방했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니까 걱정했던 식비는 대충 맞춰서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달에는 아들내미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 주고 하는데 돈을 좀 썼네요. 그리고 과학이 또움이라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신청하는 과학 키트가 있거든요. 집에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교구를 보내주는 건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엄청 좋아해요. 배울 것도 많고요. 이번 분기에도 신청을 했더니 이 금액이 12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번 달에 아이들 전동 칫솔을 하나씩 구비해 줬어요. 첫째가 교정을 시작하기도 했고 둘째는 워낙 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좀 깨끗이 닦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아이들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씩 샀어요. 그랬더니 이번 달 금액이 좀 많이 오바가 되었네요.
그 외에는 거의 예산에 맞춰 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항목에는 좀 포함하기가 애매한데 변동주머니에서는 정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항목들을 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2월 초에 지인 찬스로 캐리비안 베이를 한 번 더 갔었거든요. 입장료는 무료였는데 이제 뭐 거기서 뭐 사 먹고 필요한 것 좀 구매하고 했더니 그 금액을 좀 썼네요. 2월은 근데 사실 1월이나 3월에 비해서 며칠이 적잖아요. 그게 며칠 차이인 것 같아도 확실히 여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원 정도 오버한 건 좀 아쉽지만 3월에는 꼭 예산에 맞춰서 써봐야 되겠습니다. 저 설마 1년 내내 매달 예산 정리하면서 다음 달엔 꼭 맞춰 쓸게요 이러다가 1년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응원 부탁드립니다. 3월 예산도 지금 짜야 되는데 사실 3월에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지금 3월에 동생이랑 시조카가 생일이라서 경조사 주머니에서 지출이 조금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항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정비 항목으로 포함이 돼서 예산 대비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미리 1년치 계획을 다 세워놓아서 이런 돌발적인 비용이 발생을 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은 부수입을 조금 벌었어요. 지금 한 2년 전인가 제가 전자책을 한번 써서 올려놨었는데 그 책을 이번에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간 번 돈을 정산을 받았는데 그게 한 43만원 정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한 10만원 정도 받았고요. ETF를 팔아서 72,000원 정도의 수익도 얻었습니다. 어쨌든 매달 부수입이 조금씩이라도 느는 게 굉장히 뿌듯해요. 다음 달에도 화이팅 해봐야겠습니다. 3월에는 지금 슬슬 날씨가 풀리면서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계획성 있게 소비를 하면서 저축 금액도 늘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잘 되어 가시나요? 가계부는 자주 작성을 할수록 자꾸 눈으로 돈을 얼마나 썼나 보게 되면서 실질적인 절약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3월에는 아무래도 더 자주 작성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